14번.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일단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 세 가지가 있죠. 반환, 방해제거, 방해방. 간단하게 반환 청구권은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합니다. 이때 점유자는 소유물을 침탈했는지 안 했는지 안 따져요. 침탈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침탈한 사람의 포괄 승계인이냐 특정 승계인이냐를 따지질 않아요. 침탈 여부에 대한 선이냐 악이냐도 따지지 않습니다. 현재 본권이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소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점유자가 지상권이라든가 임차권 같은 본권이 있다면 반환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두 번째, 현재 점유자가 아닌 사람, 물건 아예 점유하고 있지 않거나 점유 보조자인 사람, 이 사람들은 소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겠죠. 일단 그게 기본이죠. 본권 없는 직간접 점유자, 소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입니다. 또 하나가 방해 제거 청구에서 방해 개념, 방해 원인만을 말할 뿐 방해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랬죠. 방해 결과는 손해예요. 손해. 그래서 방해 결과 제거는 손해배상 청구로 가라.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죠. 마지막으로 방해 예방은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 또는으로 되어 있다는 거. 요거 한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물권 총론에서 봤던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14번에 1번을 봤더니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라고 되어 있죠. 자,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 이거 물권 총론에서 봤죠. 갑소유 건물을 을이 샀는데 이 건물이 미등기여서 을이 아직 등기를 못했어. 그럼 을은 건물 소유권자가 아니지. 아니니까 무단점거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초해서 직접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렇죠. 소유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건물에서 나가라. 명도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건물 소유자. 누굴? 무단점거자를 상대로. 그런데 얘는 소유권이 없으니까 직접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번 소유자 아닌 자의 명의로 무효인 보존 등기가 된 후에 이에 기초하여 저당권이 설정됐다라고 돼 있죠. 자, A 토지가 있어. 이게 갑소유야. 그런데 이게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 이게 무효야. 그 다음에 등기인 공신력이 인정 안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을이 자기의 이름으로 등기된 걸 기회로 병한테 자기 거라고 속이고 돈을 빌리고 여기다 병의 이름으로 저당권 등기가 됐어. 이것도 무효죠. 이것도 무효죠. 예? 아니. 등기가 무효라면 등기행 공신력이 인정 안 되니까 그걸 믿고 거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그랬죠. 뭐 소유권 취득 못하는 것뿐만 아니고 저당권도 취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효고 이것도 무효니까 소유자는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게 2번. 소유자 아닌 자의 명의로 무효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이걸 기초로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것도 무효다. 그러니까 진정한 소유자는 당연히 요거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이것도 말소돼야죠. 3번. 자, 갑이 자신 땅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을. 자, 이거 사례 형태로도 단독으로 나오죠.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건물은 을 소유다. 그죠? 따라서 일단 갑은 을을 상대로 퇴거, 명도는 청구할 수 없다. 대신 뭐 할 수 있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 상태에서 갑이 땅을 팔았다.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니까 철거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 한 세트. 그래서 현재 소유자가 철거를 청구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을이 건물을 팔았다. 그런데 아직 등기 못 넘겨줬다. 그래서 을은 정은 건물 소유권은 없다. 하지만 철거권은 있다. 그래서 갑은 건물을 사가지고 등기하지 않은 자를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원래 건물 철거는 소유자가 하는 거지만 요 경우에 정은 소유권은 없어도 뭐는 있다? 철거권은 있기 때문에 을은 정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마지막으로 을이 건물을 정에게 임대를 한 경우에는 정은 건물 임차인에 불과하니까 갑은 정을 상대로 당연히 철거는 청구할 수가 없지만 뭐는 할 수 있다? 퇴거 청구는 할 수 있다. 이걸 딱 머릿속에 넣자 그랬죠.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3번 갑이 자신 땅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을을 상대로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가 소유권을 병에게 넘겨줬다면 갑은 더 이상 철거 청구할 수 없다. 상실한다. 이렇게 되겠죠. 갑은 물권적 청구나 상실하게 됩니다. 4번 을이 소유자로 갑으로부터 땅을 사가지고 매수하여 인도받아 등기를 갖추지 않은 채 다시 병에게 자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부동산이 매각이 됐는데 등기는 아직 갑에게 남아있고 을하고 병은 점유만 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병이 점유하고 있다. 소유권자는 갑이라 하더라도 일단 갑은 을 병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될 등기 의무자다. 갑은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그래서 갑은 을이나 병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없다. 4번. 5번 갑소유 건물의 을명의 저당권이 불법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갑소유 땅에 마찬가지야. 갑소유 토지에 저당권자 을이 등기되어 있는데 이게 불법이야. 그럼 이게 무효야. 그러니까 이게 설령 병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이것도 무효야. 등기행 공신력 인정 안 되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갑은 병을 상대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무효다. 이게 무효다. 자 여기서 조심하실 게 지금 을의 이름으로 저당권이 등기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병에게 이전될 때 3번으로 이전되는 게 아니라요 2에 1로 이전이 돼요. 등기를 넘겨줄 때 순위가 같아요. 3번으로 넘겨주는 게 아니라 2에 1로 넘겨줘요. 자, 을이 설정 등기죠. 병이 부기 등기죠. 자, 이때 갑은 부기 등기 말소를 청구해야 될까요?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할까요?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해요. 부기 등기 말소만 청구하면 요거만 말소되고 요거 말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갑은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해요. 그런데 설정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을. 그러니까 을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해야 되는가에 문제가 생겨요? 아니야. 양수인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해요. 이걸 딱 머릿속에 박으세요. 무효의 저당권 등기가 있다. 그게 부기 등기로 이전됐다. 소유자는 양수인을 상대로 뭘 상대로? 양수인을 상대로 양수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기 등기 말소 청구가 아니라 무슨 등기 말소 청구? 설정 등기 말소 청구. 머릿속에 딱 넣으세요. 양도인이 아닙니다. 양수인을 상대로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의 두 번째 줄 끝에 갑은 저당권 양수인 병을 상대로 부기 등기가 아니라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머릿속에 딱 넣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옳은 질문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부합이 있네요. 세 문제, 네 문제나. 최근에 자꾸 나오죠. 반복해서. 최근에 부합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15번의 5번과 16번의 5번 때문에 그렇습니다. 15번의 5번과 16번의 5번 때문에 부합 문제를 자꾸 물어봐요. 그 두 개만 물어보기 뭐하니까 그냥 부합이란 걸로 물어보는 거예요. 부합이란 건 소유자가 다른 두 개의 성목이 합체되는 거죠. 부동산이나 동산이 부합한다 그랬어요. 부동산에 부합하는 건 건물 증축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산에 부합하는 건 갑소유 땅에 을이 나무를 식재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럴 때 이 부합물은 기존 부동산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그게 대원칙이야. 다만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경우
정당하게 부속시켰고 독립성이 있을 때는 부합되지 않는다. 여기 기본이죠. 1번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죠. 두 번째,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의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이 되죠. 부합으로 권리를 상실한 사람은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당연히 보상 청구하면 되죠. 보상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4번 토지 소유자와 사용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사용대차란 무상으로 물건을 빌린 거예요. 땅을 무상으로 빌렸고 그 사람이 나무를 심었어. 갑으로부터 땅을 빌린 사람이 나무를 심었어. 정당하죠? 그러니까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수목의 소유권은 사용차주다 이렇게 될 거예요. 다만 5번 자 여기에 문제인데요. 매도인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 5번이 16번에 5번도 똑같은 거야. 이런 거예요. 갑이 건축주고요. 을하고 건물 공사 도급 계약을 맺어요. 건축주가 도급인이고요. 건축회사가 수급인이야. 이 수급인이 병, 건축 자재상으로부터 철근하고 시멘트를 샀어. 그런데 을이 기존의 대금을 안 준 상태야. 병한테 안 준 상태에서 또 주문을 한 거야. 그래서 병이 이렇게 말했어. 야, 네가 급하다니까 내가 철근하고 시멘트는 공급을 하는데 다만 네가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소유권은 내 거야. 이 소유권을 유보시켜놨어요. 즉 이 철근과 시멘트는 병 소유야. 이게 소유권 유보 매매예요. 자, 이때 병이 철근 시멘트 매도인이죠? 그죠? 얘는 매수인이죠? 자, 을이 건축회사가 건설회사가 매도인 즉 건축상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철근 시멘트를 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이 건물은 누구 소유예요? 갑소유죠. 제3자예요. 자, 이 상태에서 철근과 시멘트를 가지고 건물을 지었으니까 이 철근과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됐죠? 갑수지? 결국 제3자 병소의 철근 시멘트가 갑에게 부합이 돼버린 거예요. 갑소유 건물에. 그러니까 부합으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한 사람은 부합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보상 청구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병이 갑에게. 이 시멘트와 철근은 누구 소유였는데? 병. 그죠? 을이 갖다가 갑소유 건물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병소의 철근 시멘트가 갑소유 건물에 부합이 된 거야. 부합. 그래서 이 철근 시멘트는 갑소유가 된 거지. 그러니까 병은 소유권을 상실했으니까 갑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이때 우리 대법원은 일단 철근과 시멘트는 당연히 건물에 뭐가 됐다? 부합이 된 건 분명해. 그 다음에 이 보상 청구에 대해서는 갑이 제3자가 이 철근과 시멘트가 병에게 소유권 유보됐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냐 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느냐에 따라서 보상 청구 여부가 달라진다. 전혀 몰랐다면 보상 청구를 못한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보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이거를 이 판례를 신났어. 계속 내. 아, 왜? 이거 이렇게 내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수험생들이. 수험생들 괴롭히려고 그래. 15번에 5번. 매도인 병을 말합니다. 병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 을을 말합니다. 제3자 건축주 갑을 말해요. 제3자 소유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즉 갑이 병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것에 대해서 악의라 하더라도 선의 무과실 악의 알 수 있었다. 이거는 보상 청구에 연결되는 거고 알았든 몰랐든 부합은 되는 거죠. 부합은 일단 되는 거고 당연하죠. 철근과 콘크리트는 건물 일부가 됐잖아. 부합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 틀린 거야. 부합이 돼. 그 다음에 오른쪽 5번 똑같아. 매수인 을이 제3자 갑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 병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그 갑 건물에 부합을 시켰을 때 갑이 선이 무과실이야. 그러면 병은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딱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또 나올 수 있어요. 한 번 이렇게 나오면 한 3, 4년은 울고 먹어요. 계산 서너 번은 울고 먹으니까 잘 정리해 주세요. 29 나왔고 30 남았죠? 또 나올 수 있어. 또 나올 수 있어. 자, 15번 하고 16번에 5번 받고요. 16번에 1번 건물 보존 등기된 수목이 있다는 임목 명인방벌 갖춘 수목 숨어있다는 미분리 과실 농작물 미채광물 이놈들은 토지에 절대로 부합하지 않는다. 자, 농작물이죠. 2번 부합하지 않는다. 자, 3번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은 기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이익이 당연히 미치므로 기존 건물 경매 당시 평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다. 3번이죠. 틀렸죠? 4번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나무를 심었어. 그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무단으로 심은 거예요. 따라서 나무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즉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4번이 옳은 질문이 되죠. 말씀 적고 17번에 기억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기초에서 정당하죠. 부속시켰어. 그럼 지상권자 소유죠. 리은은 배추, 농작물이죠. 누구 거? 경작자 거. 즉 그것은 적법한 권원 없이 식지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 리을은 정당하게 증축했어. 근데 독립성이 없어. 그러면 부합된다. 즉 임대인 소유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리을 틀렸죠. 기억, 니은, 디귿 3개. 18번 또 나왔어. 1번 권원회에서 증축했어. 근데 독립성이 없어. 그럼 임차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그죠? 독립성이 없으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 안 돼. 부속물은 독립물을 매수 청구하는 거야. 이렇게 독립성이 없으면 부속물 매수 청구가 아니라 비용상환 청구로 간다 그랬어요. 뭘로 간다고요? 비용상환 청구. 근데 우리 기억나시죠?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켰죠. 그러면 증축 부분에 원상복구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비용도 포기한 걸로. 그럼 결국 부속물도 청구 못해, 비용도 청구 못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기억나세요? 네. 그렇게 됩니다. 부속물은 안 되고 아예. 자, 3번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 주유소 부지와 주유소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그 저당권은 유류저장 탱크 즉 부합물에도 미치고 주유기 종물에도 미치죠. 이 유류저장 탱크나 주유기가 저당권 설정 전이냐 후냐를 묻지 않지. 다만 임의 규정이죠. 항사자가 처음부터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할 수 있다. 부합은 인공적인 원인이든 자연적인 원인이든 묻지 않습니다. 자, 5번 시가 1억 상당 부동산에 2억 상당의 물건이 부합됐어. 자, 이 물건 누구 거? 부동산 소유자. 그죠? 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따라서 옳은 거 3번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공유가 나왔네요. 자, 1번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맞지요? 공유물 처분 변경 전원 동의. 기억하자. 반면에 2번 부담은 지분 비율. 세금 같은 거 부담은 지분 비율. 자, 3번 공유 지분에 관한 공유물 관리 특약이 있어. 공유물 관리 특약. 공유물 관리 특약은 이런 거죠. 갑을병 사이에 관리라고 돼 있으니까 지분의 과반수로 약정을 하는 거예요. 갑을병이 머리를 맞대고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했어. 뭐라고 결정했냐면 공유물은 갑과 을이 사용 수익하고 전적으로 병은 사용료만 받기로 그냥 쉽게 말하면 갑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 갖고 있는데 갑을이 병을 왕따시키고 지들 둘이 만나가지고 야 우리 이 땅은 우리 둘이 전적으로 사용하고 병한테는 사용료만 주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지. 지분 과반수를 할 수 있지. 있다 그랬잖아요. 갑이 3분의 1 하면 혼자 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갑이 3분의 2 과반수 지분을 갖고 있으면요, 을병을 개무시하고 혼자도 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분의 과반수로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야. 이 병은 부글부글 속이 끓었지요. 지도 사용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래 안 그래요? 문제가 생겼어. 병이 열받아서 지분을 팔았어. 그럴 때 이 관리특약이, 이런 관리에 관한 약정이 이 정한테도 당연히 효력이 미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안 미친다. 왜? 얘는 이런 약정할 당시의 지분권자가 아니란 말이죠. 원래 공유자들 사이에 관리에 관한 약정도, 이런 약정도 그 지분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쳐야 돼요. 하지만 요때 요 관리특약은 병의 입장에서 보면 이 땅을 전혀 사용식을 못하죠. 즉 공유지분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특약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읽어볼게요.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관리특약은 지분 승계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면 효력이 미쳐. 지분 승계한 사람한테. 그게 아니라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렇겠죠. 4번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공유물을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받는 제3자, 임차인, 적법하지? 네, 적법하죠. 5번 공유물 소수 지분권자가, 소수 예컨대 3분의 1 지분권자, 단독으로 공유물의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사용하지 말아라 사용 금지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나한테 반환하라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랬죠. 사용 금지만 청구할 수 있을 뿐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틀린 거 3번. 20번에 1번. 자,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할 수 있는 관리에 대표 중에 뭐가 있죠? 임대차 계약 해지, 임차인의 갱신요구 거절, 다 뭐다? 관리. 그래서 공유자 전에 임대로서 공유물을 임대했을 때 그 해지하는 것도 뭐다? 관리다. 관리. 보존이 아니라 관리. 2번. 요거는 우리 공유라는 것은 하나의 물건, 하나의 소유권, 수인의 소유자. 이게 공유죠. 이게 공유야. 이게. 그런데 갑소유 101호에 을이 1억을 빌려줘. 병이 5천만 원을 빌려줘. 그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그럼 각각 저당권 설정하겠죠. 근데 각각 저당권을 설정하면 등기 순서에 따라서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을병이 만나서 갑하고 협의를 해. 저당권은 하나만 설정을 하고 을과 병이 1대 0.5의 비율로, 즉 을이 3분의 2, 병이 3분의 1의 비율로 하나의 저당권을 공유할 수 있냐? 있다. 하나의 저당권을 공유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의 물건, 하나의 소유권이 아니라 저당권을 여러 사람이 쪼개서 갖고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 이거는. 공유와 비슷하다, 준공유. 공유와 비슷하다, 뭐? 준공유.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하나의 권리를 여럿이 나눠 갖고 있는 형태. 이거를 준공유로 한다. 거기 5번. 5번인가? 2번이군요. 3번. 공유부동산. 자, 갑을병이요. 3분의 1씩 공유하고 있던 땅이 있었는데, 두 갈래. 정이 무단으로 등기했어. 그러면 갑을병은 각자가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에?
갑을병이 공유하던 땅인데 정이라는 놈이 무단으로 지 이름으로 등기했어. 그럼 그 등기를 전부가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갑을병은 각자가 전부 말소하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갑을병이 공유하고 있던 땅을 갑이 지멋대로 등기를 했어. 그럼 을병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처럼 전부를 말소 청구를 못해. 왜? 갑의 지분만큼은 유효하잖아요. 그죠? 이건 전부가 무효고, 그러니까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엔 갑의 지분만큼은 무효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전부 말소 청구를 못해. 자기의 지분에 대해서만 말소 청구. 그래서 공유물에 대해서 무단으로 등기한 자가 제3자냐? 그럼 전부 무효. 공유자냐? 그럼 그만큼은 유효. 전부 말소 청구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3번은 공유자 중 1인이 단독 명의했죠. 그러니까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자, 4번. 과반수 지분권자가 갑이 3분의 2, 을이 6분의 1, 병이 6분의 1. 자, 이거 갑이 단독으로 정에게 임대를 했어. 월 90만 원에. 할 수 있다 없다? 있지. 따라서 정은 적법한 정당 임차인이에요. 자, 이때 을이나 병은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죠. 그죠? 대신 뭘 청구해?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차임을 청구해야지. 정당한 임차인이니까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뭘 청구해? 차임.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아니야. 왜? 정은 부당한 사용수익자가 아니야.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갑이라는 놈이 90만 원을 다 받아 처먹었어, 지가. 이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때 을이나 병은 갑에게 차임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청구하죠. 다르죠. 구별하셔야 돼. 과반수 지분권자 갑이 제3자 정에게 임대했을 때 이 제3자 정은 정당한 임차인, 따라서 다른 공유자가 다이렉트로 청구할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아니라 차임 청구. 반면에 갑이 90만 원을 다 받아 처먹었다. 안 되지. 60만 원만 받아야지. 15만 원은 얘네 둘이 받았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갑이 다 받아 처먹었다면 을과 병은 차임 상당히 뭐를 내놔라? 부당이득 반환하죠. 구별되죠? 말 좀 품격 있게 할까? 갑이 다 받아 드셨어. 뭐 이렇게. 예? 받아 처먹은 거죠. 4번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5번은 키워드 부동산 공유지분 포기라고 되어 있죠. 법률행위입니다. 등기 필요합니다. 따라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X 등기해야 한다. 21번 1. 상속에 의해서 점유권 넘어가지요. 2.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돼서 불법 말소죠.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했어. 그런데 나중에 건물이 완공이 됐는데 그 완공된 건물이 기존에 미리 등기한 거하고 표지표가 딱 일치해버려. 그럼 미리 한 보존 등기는 무효가 아니다. 4번 부동산 공유자 중 1위는 제3자 명의 등기. 여기 있다. 어디 갔어? 정이 무단으로 등기했어. 그러면 각자가 뭐 할 수 있다?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3번 틀렸죠? 자, 5번 부동산에 관해서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친 사람은 소유자죠. 그러니까 이놈이 그 부동산을 10년을 점유했을 때 굳이 또 점유취득세를 인정할 필요는 있다 없다? 아니 우리 부동산 등기부 취득세, 점유취득세가 아니라 등기부 취득세는 A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까지 하고
10년이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 등기는 무효등기여야 된다 그랬잖아. 예? 얘가 만약에 유효등기야. 얘가 유효등기야. 그럼 얘는 소유자야. 그놈이 점유하고 있어. 이건 굳이 등기부 취득시효를 인정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유효한 등기한 자의 점유는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등기부 취득시효를 굳이 인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5번이죠. 찬찬히 읽어볼게요. 부동산에 관해서 유효한 등기에서 소유권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을 취득시효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는 없다.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죠. 이미 소유자니까 얘는. 굳이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으로서의 점유다. 그래서 10년 뒤에 또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죠. 5번이죠. 틀린 거 4번. 22번. 2분의 1씩 가지고 있네요. 과반수도 아니다. 과반수에 아니에요? 아니지. 그냥 반수지. 과반수 아니죠. 과반수라는 건 2분의 1 초가. 이게 과반수죠. 1번 갑의 지분에 대하여 갑의 지분, 을의 지분은 그대로 있는데 갑의 2분의 1 지분이 병이 넘겨갔어. 무단으로. 그럼 갑이 말소 청구해야죠. 을이 가서 말소 청구하면 안 되지. 왜 남의 지분을 지가 주장해? 을이요. 갑의 지분을 주장하면서 이거 보존행위다라고 주장을 했어. 대법원이 뭐라 했을까? 네 거나 잘 챙겨. 네 거나. 남의 거 주장하지 말고 네 거나 잘 챙겨. 오지랖 넓게 그러지 말고. 그거 보존행위 아니야. 그 판례예요. 아, 이상한 사람들 많아. 괜히 이런 거 갖고 대법원 가갖고 우겨. 보존행위인데요. 대법원이 보면 기도 안 차죠. 네 거나 잘 챙겨라 맞지. 남의 거 참견하지 말고. 1번. 그래서 갑의 지분을 을이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1번 X. 2번. 갑이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용하지 말라고 금지 청구할 수 있죠. 하지만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지. 반환은 청구 못한다. 자, 3번은요. 갑과리 X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라고 돼 있죠. 자, 구분소유 이런 거예요. 갑과 을이요. 하나의 땅을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공유가 되면요. 각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효력이 미치잖아요. 근데 갑과 을이 뭐라고 약정을 했냐면 가운데를 경계를 딱 삼은 다음에 각각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사용하기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공유로 등기는 되어 있으나 등기부상으로는 공유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구분된 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형태. 이런 걸 구분 소유적 공유 이렇게 해요. 또는 서로 지분을 명의신탁했다 해서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자, 상호 명의신탁은 이런 거죠. 갑의 2분의 1 지분 등기가 돼 있겠죠. 등기가 등기부에 지분이 이렇게 등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지분은 공유물 전체 효력이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갑의 2분의 1 지분 등기, 을의 2분의 1 지분 등기는 전체 효력이 미쳐요. 이렇게. 을의 2분의 1 지분 등기도 전체 효력이 미쳐. 자, 그러면 요 경우를 볼게요. 요 경우. 을 단독 소유죠. 그렇잖아요. 근데 갑의 2분의 1 지분 등기가 여기 효력이 미치지. 그러니까 요만큼은 을이 소유자인데 갑의 지분 등기를 명의 신탁해 놓은 거야. 지분 등기를 갑의 이름으로 신탁을 해 놓은 거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는 갑 소유잖아. 근데 2분의 1 지분 등기가 여기 효력이 미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갑이 2분의 1 지분 등기를 을에게 신탁을 해 놓은 거야. 서로 뭘 했어? 신탁을 해. 그래서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부르는 거야. 구분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 명의신탁 이렇게 돼요. 자, 이걸 해소하고 싶어. 이거 해제하면 되죠. 그래서 지분을 맞교환하면 돼요. 쪼개가지고 각각 단독 소유권 등기하면 돼. 이런 걸 구분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하고요. 당사자 사이에서는 각각 단독 소유권처럼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3번 갑과 을이 X토지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해서 소유하면서 공유 등기가 되어 있을 때 갑이 자신 구분 소유하는 지상에 건물을 지었어. 갑이 여기다 건물 지었어. 갑 소유 땅, 갑 소유 건물이야. 따라서 을은 철거 청구할 수가 없어. 이렇게 돼요. 4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2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없으니까 을은 사용하지 마 청구하고 기존에 사용한 만큼은 내 지분비율만큼 뭘 내나? 부당이득 내놔야 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렇게 되죠. 5번 제3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했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3자가 무단 등기했어. 각공유자는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23번 3분의 1씩 갖고 있어. 누구도 과반수 아니죠? 자, 갑은 단독으로 자신 지분에 관한 취득시효 중단시킬 수 있어. 자신 지분에 관해서. 뭐 취득시효 중단 같은 건 신경 안 써도 되고요. 2번 갑과 을이 X토지의 건물을 신축 이거 뭐예요? 변경이지 변경. 관리가 아니라 뭐? 변경. 나대지위에 건물 짓는 것은 관리가 아니라 뭐? 변경. 전원동의 받아라. 전원동의. 3번 갑이 공유 지분을 포기했어. 법률행위죠? 등기해야지. 4번 갑이 단독으로 정에게 임대했어. 안 되지. 갑이 과반수 지분권자라면 정은 정당한 임차이니까 을은 정에게 부당이득이 아니라 차임을 청구하는 거고, 지금은 갑이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니니까 정은 정당한 임차인이 아니지.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죠. 5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타적 점유하는 병. 공유자의 아니에요. 아니지.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는 반환 청구를 못해. 하지만 제3자가 무단 점유하고 있어. 갑과 을이 공유하던 땅을 제3자가 무단 점유하고 있어. 이때는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갑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병에 대해서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24번 갑은 5분의 3. 예, 5번 없다. 있다. 아니다. 어이구, 공유자네. 어이구. 죄송합니다. 공유자네, 공유자.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는 제3자인 줄 알았네. 갑을병이네. 그러면 하지 마. 사용 금지만 청구할 수 있지.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계속 없다 그래놓고. 네. 어쩐지 두 개가 틀린 건 줄 알았네. 1번이 틀렸죠. 있다. 24번 갑은 5분의 3. 과반수야. 갑이 과반수예요. 당연히 을과 협의 없이 임대할 수 있죠. 병은 정당한 임차인이지. 따라서 그런 병에게 인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병은 을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지.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 정은 정당한 임차인이다. 3번 을이 안 되죠. 을은 과반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 보면 병은 적법 임차인이 아니지. 아니니까 인도 청구할 수 있다. 4번 을은 갑과 협의 없이 5분의 2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과반수 아니잖아. 5번 갑이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팔았어. 괜찮아. 파는 것까지 괜찮아. 그 등기를 전부 넘겨줬어. 갑의 지분만큼은 유효, 을의 지분만큼은 무효.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가 틀린 거예요 도대체? 4번? 네, 4번이면. 찾을 수가 없어. 졸려. 25번에 역시 갑이 3분의 2 과반수야. 3분의 2. 병은 갑으로부터 사용식을 허락받았어. 정당해. 따라서 을은 병을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없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계약했으니까 정당해 병은. 2번 갑이 전부를 등기했어. 을은 전부 말소 청구 못해. 갑의 지분만큼은 유효해. 따라서 자기 지분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정이 무단 등기했어. 그럼 이건 전부 무효니까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4번 무가 X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어.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라고 돼 있죠. 돈이지 돈. 돈은 지분 비율만. 돈은 뭐만? 자기의 지분 비율에 한해서만.
5번은 나대지죠. 건물 짓는 것은 공유물 변경이지. 따라서 전원동의 받아야 되죠. 변경, 전원동의 받아. 26번 구분수유적 공유. 지금 말씀드린 거 요거. 1. 각과 을은 자신의 특정 구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2. 갑의 특정 구분에 대한 의뢰방해. 을이 방해. 그럼 갑은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지. 의뢰방해. 3번 을의 특정 구분부는 병해방해. 제3자야, 제3자. 보세요. 서로 방해하는 건 대내관계야. 그건 단독 소유권처럼 취급해. 근데 병이방해, 대외관계예요. 대외관계에서는 공유예요, 공유. 그러니까 3번 을의 특정 구분 부분에 병이방해, 병이. 그럼 을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고 갑도 할 수 있어, 갑도. 대외관계는 공유로 취급해. 그래서 구분소유적 공유는 대내적으로는 단독 소유, 대외적으로는 공유. 그러니까 병이 을이 단독 소유하는 부분을 방해했을 때 을뿐만 아니라 갑도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있다. 대외관계. 자, 정의 경매를 통해서 을의 지분을 취득해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당연히 되는 건 아니다. 왜? 이 경매 절차에서 이 을의 지분이 일반 공유 지분인지 구분 소유적 공유 지분인지가 밝혀져요. 그게 불분명한 상태에서 당연히 구분 소유적 공유 지분을 취득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 공유 지분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5번 갑이 자신의 땅 위에 건물을 지었어. 그럼 보세요.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죠. 이 상태에서 땅이 을에게 넘어갔어. 을 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됐지. 그러니까 관습상 법정세권 인정된다. 3번 27번 합유라고 돼 있네요. 합유 지분은 등기된다 안 된다? 합유 지분 등기 안 되죠. 합유는요 그냥 합유라고만 등기돼요. 자, 그럴 때 합유자 중 1인이 단독 명의로 등기했다 그냥 전부 무효. 합유로 등기가 돼야 돼. 합유로 등기가 돼야 됩니다. 보존은 각자 할 수 있죠. 그죠? 합유자가 사망하면 상속 안 되지.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된다 그랬어요. 4번은 부동산 지분 포기라고 돼 있죠. 등기해야지. 조합체가 해산되거나 합유물이 양도되면 합유는 종료. 자, 28번에 1번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5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몇 차례간 갱신할 수 있죠. 수차례 갱신할 수 있다. 2번 합유 지분 원칙적으로 합유자 전원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고 합유물 분할도 할 수 없고 공유와는 달리 합유는 지분 처분 자유가 없다. 2번 X. 3번 비법인 사단의 사원이라고 돼 있죠. 총유지 총유물 관리는 총회결의 그 관리 속에 보존도 들어있어. 그러니까 총유물 보존도 총회결의. 공유물 보존, 합유물 보존 각자. 총유물 보존 총회결의. 이렇게 되죠. 딱 3번 X. 4번 합의자가 사망했네? 상속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5번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갑과 을이 분할을 했을 때 갑이 취득한 분에 집중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 저당권자는 담보가치가 쪼그러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취득한 부분의 2분의 1만큼 을이 취득한 부분의 2분의 1만큼 그대로 존속하다. 따라서 5번 X. 저당권은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지. 그죠? 공유관계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렵지만 나오는 질문은 다 거기서 거기죠. 이건 없지 않아요. 우리 올해 시험에 나오더라도. 특히 올해 시험에 다시 한번 아까 그 시험 나온 것 중에서 한 놈이 과반수인 거 있죠. 요거 대비하세요. 또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지분이 얼마로 딱 나와가지고 물어보는 형태가 최근에 공유에서 출제되는 형태니까 그걸 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나머지 지상권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